자, 오늘 우리가 수업할 개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자기력. 뒤에 나중에 물리학 2로 만약에 연결이 되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면 로런츠 힘이라고 해요. 공식이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부를 때 하고 로런츠 힘이라고 부를 때 하고 공식이 조금 달라요. 전자기력이라고 부를 때는 F는 우리가 보통 BIL 사인 세타라고 보통 많이 쓰게 되고, 나중에 물리학 2에서 로런츠 힘이라고 쓰는 거는 QVB라고 적게 되는데, 사실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게? 요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이제 네가 어차피 물2를 조금 해야 되니까, 이 개념을 알면 좋아요. 봐봐. I는 뭐예요? T분의 Q죠. 그럼 봐봐. B, T분의 QL이잖아. 맞지? 얘를 Q, T분의 LB가 되면 QVB가 돼요. 사실 같은 겁니다. 이제 무슨 차이냐면 얘는 전류, 이제 회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운동하는 전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차이예요. 자, 뭐 그런 차이 정도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전자기력의 개념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맨 처음에 우리가 자기력 이야기할 때 제일 최종적으로 이야기했던 개념이 뭐였더라? 기억해요? 최종적으로 자기력이란 자기장끼리의 상호작용이었잖아. 자석과 자석 사이의 인력과 청력, 자석과 자성체 사이의 보통 강자성체라면 강한 인력, 상자성체라면 약한 인력, 반자성체면 약한 청력, 초전도체면 강한 청력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자기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자석에 의한 자기장 영역 속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석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 영역 속에 그 안에 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이런 개념을 보자고. 자,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이게 이제 충분히 큰 자석이라고 하면 이 두 자석의 극 사이에서는 나란한 형태의 자기력선, 즉 자기장이 생겨날 거 아니야. 여기에 이 도선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겠죠. 이렇게 놓을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요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요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자,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할 때 요거 잘 봐봐. 요쪽 영역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상쇄죠. 요 아래쪽 영역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서로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될 때 이 도선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힘을 받게 돼. 왜 이렇게 힘을 받느냐? 좀 더 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만약에 자기장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 그러면 자기력선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되냐면 약간 이런 식의 느낌 나게 자기력선이 디자인된다고. 자기장의 색이 아까 지웠구나. 자기력선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자기장 색이라 그랬잖아. 즉 밑에가 자기장이 강하고 요 아래쪽이 자기장이 강하고 요 위에가 약하게 되니까 이 도선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이 힘이 바로 전자기력 혹은 노런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그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얘 두 개였던 거지. 특히 우리가 이제 얘는 물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투 전기장 속의 전하의 운동에서 그 전하가 받는 힘을 받는 거고 이거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물원에서는 전자기력 요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중등에서 통과까지는 주로 뭐냐면 방향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대놓고 중등은 방향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통과에서는 방향이 메인인데 일부 세기를 언급을 시작을 하고 물 원점부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방향이 좀 더 메인이긴 하지만 세기에 대한 비중도 꽤나 올라온다는 거죠. 이해가 알겠죠? 자, 결국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진 방향이 주잖아. 그지? 이 방향에 대한 해결책이 플래닝 법칙이라. 이게 원래는 왼손이었어요. 원래는 왼손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오른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저 식이 벡터식이거든. 식 순서도 저게 아니야.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배우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왼손은 외우기가 쉬워. 손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엄지 펴고 엄지랑 수직으로 검지도 펴고 엄지랑 검지랑 수직으로 중지도 펴는 거야. 셋 다 수직이 되게. 그렇게 해놓고 딱 이렇게 하면 왠지 총 쏘는 자세잖아. 이게 딱 이러면 딱 총 잡는 자세잖아. FBI. 그 미드 생각이 나죠. 그래서 왼손은 왼손은 FBI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동작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 최근 트렌드는 오른손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손은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풍이라고 해요. 혹은 등짝 스매싱. 이렇게 이미지화시키는 외우기가 좋아. 예. 뭐였더라 이거. 저 쿵푸 허슬에 보면 막판 필살기가 이거잖아. 팍!
자, 이건 이미지화 시켜 외우기가. 자, 엄지가 한 가닥이잖아? 자, 봐봐. 얘는 거꾸로. 엄지는 한 개니까 전류.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여러 개니까 자기장 B. 장풍은 어디서 나간다? 손바닥에서 나가, 손등에서 나가. 그렇지. 장풍은 손바닥에서 발사하니까 힘 F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래는 전자기력의 벡터 외정연산, 요게 이제 원래 이제 심화 개념이 되는데, 원래 F 벡터는 I 크로스 벡터 크로스 B 벡터 L 사인 세타가 돼. 원래 이거 사인 세타도 가로치면 돼. 왜냐면 여기 외적 개념, 크로스 개념 안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I 크로스 B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 요 좌표축. 보통 우리를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G축이라고 하잖아. 자, 우리 요거 있죠? 방금 요 그림. 이 그림을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기장 방향이 요쪽으로. 아이씨, 요거 색깔이 애매하네. 다시. 봐봐. 자기장이 X축 방향으로 가 있죠? 그리고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전류가 오고 있잖아. 응? I 크로스 B라는 거는 I에서 B 쪽으로 오른 나사 감기를 하라는 소리예요. I에서 B 쪽으로 여기를 각도 세타로 잡고 오른손 나사를 감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해요? 그 위쪽 방향이 F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크기가 I 크로스 BL인 거예요. 요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이렇게 해서 막 시험 치다고 막 이렇게 꼬아가면서 시험 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하면 돼. 그냥 요걸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전자기력은. 자, 이런 전자기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문제가 자, 어느 게 서로 들러붙고 어느 게 서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외워놓으면은 그 공짜 문제에서 빨리 체크하기 좋아요. 하나가 인력, 하나가 청력이 됩니다. 입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요런 개념에서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전동기죠. 간이 전동기.
요 부분을 우리가 브러쉬라 그래. 요 부분. 여기를. 이 브러쉬 부분은 항상 전류를 한쪽으로만 흘릴 수 있게 해준다고. 자, 봐봐. 예를 들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 쳐요.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한쪽으로 흐르고 여기는 전류가 바깥쪽으로 흐르잖아? 자, 여기는 자기장이 이쪽, 여기도 자기장이 이쪽이죠. 그러면 얘는 힘이 위로 생기고 이쪽은 힘이 아래로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럼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네모난 부분이 요렇게 설 거 아니야. 요렇게 돌아서. 시계 반대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딱 서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돼서 전기가 끊겨. 봐봐. 여기서 힘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면 그 다음 남은 절반은 관성으로 도는 거야. 관성으로 나면 반바퀴를 돌면 얘가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오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힘으로 반바퀴를 받는 거지. 그럼 다시 관성으로 남은 절반을 더 도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계속 시계 반대로 돌겠죠. 여기서 건전지를 반대로 꽂으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겠지. 얘를 더 강하게 돌리는 법은? 그치. 전류를 늘리기 위해서 건전지의 개수를 늘리거나 양쪽에 있는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거나 혹은 여기에 지금 얘는 한 바퀴만 감겨 있잖아. 여러 바퀴를 감아서 전선의 효과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사실 생각해보면 요 가운데 부분이 전자석의 역할을 대신하잖아. 요 가운데 철심을 꽂아놔줘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장을 세게 해주면 더 강력하게 돌아가는 장치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요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쪽 도선에 의해서 이 도선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이 전류에 의해 이쪽 도선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힘이 서로 마주보고 들어가게 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서로 같은 방향의 전선 두 개는 들러붙어요. 근데 얘는 이 전선에 의해서 얘는 자기장이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니까 이 전선에 의한 자기장도 이쪽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힘이 이렇게, 여기서는 힘이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니까 여기서는 청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전자기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충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선 양이 얼마 없어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요즘에 이제 그 부분이 문제집에 적게 나왔던 거는 사실은 전자기력을 좀 제대로 내려면 로런츠 힘 범위에 가서 물투 범위에서 은근히 문제가 많이 출제돼 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 범위에서는 은근히 전자기력 파트는 문제 출제가 최근에는 좀 소홀했어요. 양이 적었어. 근데 이제 킬러 문제 감소 등등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면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두는 것도 그동안 안 나왔던 부분이니까. 작년에 수능이 한번 요동을 쳤잖아. 그럼 올해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물리 전기 파트에서 변동이라면 이 부분이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봐두거나 나올 출제 빈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여기 은근히 많은 아이들이 많이 소홀히, 왜 책에서도 되게 대충 하고 지나가는 파트일 거거든? 학교에서도 아마 그랬을걸? 근데, 왜냐면 개념, 이거 방향 가르쳐주고 쓱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를 내려면 얼마든지 잡다하게 내기 좋아. 그리고 내도 사실은 쉬운데 안 접해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영역이라서 그래. 오케이? 자, 일단 정리. 자, 우리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라는 단어 뜻부터 좀 이해를 하면 이 단어 해석이 좀 편해져요. 유도한다. 어떤 뜻이죠? 쉽게 말해서 꼬신다. 경상도어로 꼬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외부의 어떤 변화 때문에 내부에 일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유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유도한다. 이건 뭐예요? 주어진 조건에 맞게 공식을 변형하고 정리하라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결국 크게 이제 원래는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 먼저 발표되고 렌츠 법칙이 나중 발표가 되는데 재미있게도 이해를 하는 데는 렌츠 법칙을 먼저 이해하고 패러데이 법칙을 나중에 이해하는 게 정리가 훨씬 쉬워요. 자, 전자기 유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반자성체에서 봤던 자기적 관성 개념 있죠? 그게 회로에서 나타나는 게 전자기 유도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렌츠 법칙. 렌츠 법칙은 결국 뭐냐면 유도 전류는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흐른다? 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이 렌츠의 법칙의 목표예요. 예. 전류의 세기까지를 렌츠의 법칙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만 찾아주는 게 다예요. 정의는 뭐냐면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솔레노이드, 우리 코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혹은 원형 도선. 혹은 폐회로도 가능합니다. 폐회로라는 건 닫힌 회로 말하는 거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회로. 자, 요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솔레노이드의 내부 공간, 폐회로의 내부 공간 어딘지 이미지화가 됩니까? 이거 머릿속으로 이미지 잘해야 돼. 어디야? 솔레노이드의 내부, 폐회로의 내부. 그치, 그 가운데. 솔레노이드면 그 원통 내부를 말하는 거고, 폐회로는 우리가 이제 원형 도선의 폐회로면 요 안쪽 영역.
솔레노이드의 폐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솔레노이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요 안쪽 공간을 말하는 거야. 을 지나는 자기선 속에 자, 자기선 속 아까 기호가 뭐였죠? 파이죠. 정확하게는 파이, 이거 벡터거든, 파이도. 벡터적 개념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 변화가 생길 때, 그 변화를 억제, 감소, 방해시키려는 유도 자기장과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렌츠 법칙이에요. 요게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통합과학 그리고 물리학 1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건데, 이제 회로적 개념으로 보면 요렇게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면 돼. 자, 봐봐. 솔레노이드 하나 일단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솔레노이드에 지금 맨 처음 보는 전기 회로 기호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G라는 거는 검류계라는 겁니다. 사실 뭐냐면 LED 두 개 꽂아 놓은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LED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개 연결해 놓으면 뭐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알 수 있죠. 즉 뭐다? 여기를 A 단자, 여기를 B 단자라고 할 때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는지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 솔레노이드의 검유계만 연결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장치에는 전원 장치가 없죠. 자, 여기 앞쪽에 자석을, 여기 이제 자석이라 그랬으니까 쉽게 말해서 N극일 수도 있고 S극일 수도 있죠. 얘를 접근시킬 수도 있고 후퇴시킬 수도 있잖아. 근데 요 개념이 뭐냐면 봐봐. 자석이 예를 들어 N극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가는 자기력선은 요렇게 나가잖아. 응? 그런데 요 솔레노이드의 요 입구면 있잖아요. 저 입구 고리면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생각해보죠. 즉, 자석이 접근하는 경우, 자석이 접근한다는 건 솔레노이드가 접근하는 거랑 상대적 운동으로 봐도 되잖아. 즉,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 파이의 증가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파이의 감소가 생기지. 그 말은 여기로 와보자. 얘가 접근하면 결국 파이 증가가 있겠죠. 자석이 멀어지면 그치, 파이 감소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조합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자석의 움직임의 조합은 하나, 둘, 셋, 네 개 조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변화가 생길 때 전류가 발생하잖아. 이 말은 뭐다? 변화가 없으면 전류도 없다는 거죠. 즉, 자석과 솔레노이드의 상대적 위치의 변화, 즉 운동이 생기지 않으면 그치, 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석을 안에 넣어놓고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흐른다는 소리예요. 변화가 없다는 한마디로
운동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요 개념도 우리가 이제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주면 좋다는 거고. 그럼 그 렌츠 법칙 4가지 모듈을 바로 짜보면 그냥 간단해요. N극이 접근하는, N극이 빠져나오는 경우, S극이 접근하는 경우, S극이 빠져나오는 경우 4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얘네들은 우리 요 솔로몬드 위치에 대한 자석의 이동인 거죠. 자, 그러면 파이의 변화는 요 솔레노이드 내부 파이 변화를 말하는 거지. 요쪽으로 증가할 거고 이쪽이 감소하겠죠. S가 접근하면 반대 방향이 증가할 거고 S가 멀어지면 반대 방향이 감소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잘 봐봐. 자, 유도되는 자속은 여기서 변화를 억제시킨다. 이게 뭐냐면 증가하는 변화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튕기면 되지. 그러면 증가하지 못할 거 아니야. 감소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생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줄어들지 않게 되죠.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사실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변화를 억제한다는 거 대신에 자석의 운동을 방해해도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럼 파이 유도는 증가하니까 이쪽으로 생기면 돼. 감소하니까 같은 쪽으로 생기면 되죠. 증가하니까 반대쪽으로 생기면 되고 감소하니까 같은 쪽으로 생기면 되는데, 자, 요거 잘 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봐도 돼. N극이 접근하니까 여기에 N극, 즉 여기가 N극이 오면 되는 거야. N극이 가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S극이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S극이면 돼. S극이 접근하면 여기가 S극, 즉 여기가 S극이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지. S가 가니까 여기가 N이면 잡을 수 있잖아. 즉 여기가 N이 되도록 이 자기장들이 이렇게 생기면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는 요렇게 흐릅니다. 이렇게인 거 알겠지? 방향상.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서 이렇게 흐르려면 검류계에 대해서 A에서 B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그럼 요 경우는 그치. 요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빵판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에서 패러데이 법칙 문제가 이거거든. 자, 여기에 빵판의 X자 표시는 뭐다? 자기장 방향인 거란 말이야. 여기에 요 네모난 도선이 안으로 들어가잖아. 얘가 들어가는 동안은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강해지죠. 자속이 증가하잖아.
그럼 유도자속은 어디로 돼야 돼?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나오는 유도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동안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 나오는 동안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잖아. 그러면 필요한 자속, 자기장 변화는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들어가는 쪽으로 자기장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요렇게 흘러야 되니까 요 개념을 이해하면 돼. 여기 전류랑 여기 전류랑 전류 도는 방향이 다르겠지. 일단 전류 방향 개념만, 렌치는 방향만 잡으면 되니까 요 정도까지 이해해 주면 좋아.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좀 이따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요거도 사실은 렌치에서 하는 거니까 그림을 지금 미리 한번 보여줄게요. 거기선 이제 그냥 세기만 이야기하게. 요렇게 NS 자기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석의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요 길이 L인 막대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넓이만큼이 넓이가 증가하죠. 여기가 넓이가 증가하면서 내려가는 자속이 증가할 거 아니야. 내려가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요렇게 이동할 때 그럼 유도자기장은 어디로 생겨야 된다? 그치. 유도는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 전류는 어떻게 돌아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지? 이걸 잡아 당겼으니까 얘를 밀어 넣으면 반대로 이해가 되죠? 요런 거 방향을, 전류 방향을 결정하는 거, 전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전부 다 뭐다? 렌치다. 알겠지? 일단 요거 정리.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나중에 물리학 2에 가면 그 세부적 개념에서 조금씩 설명이 바뀌긴 하는데 적어도 물 1까지는요 기전력이라는 단어와 전압이라는 단어와 전위차라는 단어는 기호 V, 단위도 V인 그 볼트 있죠. 그냥 전부 다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퉁쳐도 됩니다. 예, 세부적인 뜻은 조금씩 달라요. 예, 물2에 가면 이제 전지에서 내부 전압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뜻이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데 물 1까지는 별로 차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풀어도 별 차이 없고요. 이 유도기전력의 크기 패러데이 법칙에서 공식적으로 V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입니다. 그래서 그 한때 SNS에 핫했던 촘촘하게냐 많이냐의 두 번째 주인공이죠. 그 우리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기장이 촘촘하게였다면 얘는 대놓고 많이입니다.
n이니까.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우리 렌츠 법칙에서 그 방해하는 쪽으로 기전력이 생겼잖아요. 그 전압 자체가 반대로 생기는 거잖아. 그 개념을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물원에서는 전압은 크기, 즉 절대값의 개념이므로 생략하는 게 맞습니다. 응? 자, 두 번째 여기 n은 감은 횟수였어요. 요게 이제 우리 통과에서 그 교류 회로 변압기 있었잖아. 변압기에서 볼트 넘겨줄 때 볼트 수는 변압기 코일 감은 횟수하고 연결됐던 거 있죠. 그게 원래는 물투로 가면 변압기에서 상호유도 계수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랑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일의 감은 횟수예요. 그리고 파이는 말 그대로 자속.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뭐다? 요게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사실 이거 뭐다? 두 글자로 미분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 식을 풀어보잖아. 일반적으로 V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N 델타 T분의 델타의 BS가 되고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N에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뭔지 알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요거인 거. 요걸로 해서 요렇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이거죠. 자, 얘는 뭐의 변화? 시간당 면적 변화. 뭐가 일정할 때? 자기장 일정. 맞지? 요 뒤에 거는 그치? 시간당 뭐가 일정할 때? 사실 여기가 아까 앞에서 본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패러데이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V 값을 찾는 거. V의 크기,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찾고 한 발 더 나가면 사실 이제 뭐까지 갈 수 있느냐. V를 찾으면 R분의 V에서 I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P는 VI는 FV에서
우리 움직이는 힘이나 운동까지를 뽑을 수 있는데 1까지 오면 사실은 킬러예요. 1이나 2 레벨 킬러. 1에서도 낼 수는 있는데 이게 거의 생각해보니까 2010년대 초반에서는 나왔다가 그 뒤에는 안 나오고 있는 문제에서 확장 단계긴 해. 근데 이렇게 개념 확장이 가능은 하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나 문제에 나와도 버벅대지 말고, 특히 니는 이제 학교에서 물투니까. 물투면은 거의 이까지 옵니다. 1에서는 킬러인데 이게 2에서는 올 수 있는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역학하고 연계해가지고. 특히 추 같은 거 달아가지고 아까 그 우리 자석 놓고 D자 꺾은 도선에서 땡기는 거 있잖아. 그거를 물체계 운동하고 조합해가지고 잡아 땡기는 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물 2에서는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1에서 내면 킬러가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아까 봤던 그 첫 번째 그림 유형 있죠. 여기 S극, 여기 N극. 여기에 여기 저항 R 있고 여기 짝대기 L짜리 짝대기를 이쪽으로 V의 스피드로 잡아당기면 결국 요 넓이가 뭐가 된다? 요 넓이가 델타 S가 되겠죠. 뭐? LV 델타 T가. 맞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유도기전력 V는 B 델타 S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바퀴가 감겨있는 장치잖아. 그러니까 N이 1이라고. 는 델타 T 내 BLV 델타 T가 돼서 뭐가 된다 그냥 요렇게 식이 정리돼 버리고 끝나버려. 그냥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 그럼 뭐 I는 뭐가 된다? 그러면 R분의 뭐 요 정도로 그냥 정리가 돼. 응? 네. 이거 말고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우리 말한 빵팡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여기가 이제 B0, 여기가 2B0, X. 얘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쭉 지나가는데 뭐를 구한다? I, T에 대한 거. 요거 길이 정해주고 요거 V 정해주고 요게 NL, 여기는 ML. 그럼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몇 초일 때 들어가서 몇 초일 때 나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여기서 들어갈 때 한 번, 여기서 요까지 갈 때 한 번, 여기서 나올 때 한 번.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 때 전류가 I0였다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I0가 될 거고 여기서 여기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2I0가 되죠. 변화폭이 2배니까. 나오는 속도가 일정한,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하다면 그럼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여기서 이쪽으로 I0, 여기서 이쪽으로 I0, 그럼 여기서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2I0.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전류가 반대라는 소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패러데이 법칙, 그 렌치 법칙에서 말하는 전류 방향 고려해서 그럼 이제 여기에 시간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제 진짜 수능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문제가 뭐냐? 빠르게 눈치채는 거 아니면 시간 노가다가 되거든.
그래서 습관적으로 빠르게 풀고 시간 노가다에 밀리지 않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문제를 많이 풀면 기계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최고 심화 단계가 발전기가 돼요. 근데 발전기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서 일단 요거 정리하고 발전기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스피커 개념, 그 다음에 우리 인덕션하고 핫플레이트 차이하고 요런 것들 설명 좀 더 해주도록 할게요. STS 문제가 내신으로 나오니까. 우리 이제 발전기부터 좀 볼게요. 자, 발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전동기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양쪽에 NS 자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렇게 된 거 얘를 이제 돌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짝대기를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파이 개념에서 뭐가 있었어? 그 파이를 생각할 때, 그 면적을 수직 통과하는 자기력선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요 면적이 딱 지금 이 자기력선의 수직으로 섰을 때 최대 넓이가 S0라고 따지자고. 요게 이제 최대 넓이죠. S0가. 그러면 요렇게 이제 가는데 이 S0가 요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 요렇게 S0가 누워있으면 실제 여기서 적용이 되는 S는 요 부분만 뭐가 된다? S 취급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S는 S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친다면. 근데 요거를 우리가 라디안 개념으로 적용시키면 S는 S0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오메가는 뭐다? 우리 각속도 개념.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실제로 봐봐.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에서 S값은 사인 함수잖아요. S는 어떻게 그려진다? S0에서 마이너스 S0까지 이렇게 변하겠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 델타 T분의 델타 S야. 이거 사실 뭐냐면은 S에 대한 시간 미분이잖아.
그래서 미적분을 안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접선기울기잖아요, 결국. 최대 0, 최소 0, 최대가 되는 거고. 우리가 미적 개념을 배운 입장, 고3이니까. 미적 개념을 배운 입장이면 요거 미분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는 오메가 S 제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 결국 코사인 함수가 되잖아요. 얘가 델타 T분의 델타 S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V는 뭔데? 마이너스 NB의 델타 T분의 델타 S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무슨 전압이 생긴다?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 교류 전압이 생긴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이 면이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세로로 서 있을 때,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세로로 서 있을 때, 다시 옆으로 누워 있을 때. 언제 전압의 절대값이 최고가 된다? 누워있을 때죠. 누워있을 때 전압이 최대가 되지, 실제로 보면. 서 있을 때는 오히려 전압의 크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발전기 그래프. 그래서 원래 물투에서 배우는 개념이고 통과에서도 언급이 되고, 이제 물원이나 이런 데서 내신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로 주거나 물투도 해야 되니까 이제 원, 투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은 거라서 그려줬고요. 그리고 더 갑시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 보통 우리 마이크 종류는 되게 많아요. 앞전소자를 쓰는 마이크도 있고요. 반도체 마이크. 그 다음에 콘덴서를 쓰는 콘덴서 마이크도 있고. 이거 축전기 쓰는 겁니다. 물투에 있어요. 그건 이제 요 두 장의 금속판 사이 간격 이용해가지고 전류 만드는 건데, 그건 우리가 물투 개념이니까 모르고. 순수하게 정전기 유도를 쓰는 게 이제 다이내믹 마이크라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이크. 거의 요런 게 사실은 이제 다이내믹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장을 쓰는 거. 다이내믹 마이크는 어떤 구조냐면, 이거를 뜯어보잖아? 그러면 여기 전동막이 하나 있고요. 크기는 작지만 상당히 강력한 자석이 하나 코딱지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요 앞에서 우리가 음파인 공기 진동이 오잖아. 생각해보면 공기 진동은 종파니까 앞뒤로 흔들리겠죠. 그러면 얘가 앞뒤로 흔들리겠지. 그러면 이 공기 진동의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다면 여기에서 자석의 진동에 의한 전류 그래프도 똑같이 유도되겠지. 이게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공기 진폭을 전류 진폭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마이크. 그럼 이 신호를 사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반도체 같은 거 배울 때 트랜지스터 등으로 증폭하는 장치를 앰프라 그러거든. 앰프를 쓰면 요 진폭의 폭이 커지는 거지, 그냥. 앰프 장치를 거치고 나면 이제 요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전자석 앞에 큰 자석이 커다란 진동판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스피커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전류가 결국 N극과 S극을 왔다 갔다 하게 할 거 아니야. 전류 방향이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 앞뒤로 흔들리겠지. 그래서 여기에 공기적 파동을 만드는 게 스피커예요. 그 구조를 잘 봐봐. 이 구조랑 이 구조랑 똑같게 생겼잖아. 그래서 코로나 초창기 때 그 온라인 수업하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우리 학원 애들한테 가르쳐 준 거,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마이크 고장나서 소리가 안 가거든. 집에서 굴러다니는 헤드폰이나 스피커 아무거나 컴퓨터 이어폰 그 마이크 단자에 꽂아놓고 제어판 들어가서 그거 마이크다라고 강제로 인식시키고 표준 마이크라고 인식시킨 뒤에 저항 크기 줄이게 볼륨 이빨에 올려놓고, 볼륨 올린다는 거 사실 저항 줄이는 거거든요. 소리 지르면 간다고. 갈 수밖에 없죠.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요. 단지 이제 잡음이나 그런 효율 때문에 마이크랑 스피커를 다르게 쓰는 거지 기본 구조가 똑같아서 갑니다. 요게 이제 마이크와 스피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많이 착각하는 거, 인덕션과 핫플레이트. 간단하게 말해서 인덕션은 전용 냄비가 따뜻해지는 구조고, 핫플레이트는 판때기 자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덕션은 밑에 인덕션 판에는 자기 코일만 있어요. 대신에 냄비 밑판에 유도 코일과 저항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걸 유도 코일이 받아서 위에 저항해서 열이 여기서 직접 나는 거지. 그러면 밑판은 따뜻해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인덕션에서는 오징어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핫플레이트는 이 판 자체에 요 자체에 저항 코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난다? 열이 나는 거죠. 그 보통 샤브샤브 집에 있죠. 샤브샤브 집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과 함께 가볼 수 있는 각종 노래타운 등에 있는 그 라면 끓여 먹는 그 판때기, 그거는 핫플레이트입니다. 인덕션이 내 일반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 내가 아는 곳은 딱 한 군데였어요. 해운대에 있는 개미집 본점, 해운대 본점. 그러니까 테이블에 고무판을 얹어놓고 고무판 위에 냄비를 얹으는데 냄비만 따뜻해져. 밑에 판때기 안 따뜻해지고. 이건 완벽한 인덕션인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대신에 그 테이블에 고무판 얹고 고무판 위에 딱 얹는데 고무판 자체는 이제 내열 고무판이고 냄비가 전용 냄비. 밑판 되게 두꺼운 거. 왜 두꺼운 전용 냄비가 필요한지 알겠죠? 유도 코일과 저항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거 뭐 할 때 쓸까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우리 교통카드하고 하이패스가 전자기 유도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비카드, 즉 교통카드는 전자기 유도가 맞아요. 하이패스는 RFID라고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전혀 다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 무선 통신을 통한 정보 교환인 거지 전자기 유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통카드에서 전자기 유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네 마이비카드에 전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지. 그럼 네가 뭔가 교통수단을 타기 위해서 삑 갖다 대잖아. 그러면 그 태그에서 나오는 자기장에 의해서 네 카드 외부에 코일이 감겨 있거든. 카드 안쪽에. 그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 전류에서 네 카드에 있는 IC 칩이 작동을 시작해. 그 IC 칩이 작동해서 네 코일이 안테나가 돼서 다시 전파를 기계한테 해준단 말이야. 내가 어느 카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태그와
태그와 네 카드가 정보 교환을 타다다닥 하고 순식간에 몇 초 안에 내가 어느 카드고 어느 계좌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정보를 주면 잔액이 얼마가 들어있었고 이 차가 뭐 얼마짜리 버스니까 니는 잔액이 이제 얼마 남았다라고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정보를 니한테 주는 게 아니라 표시만 해주는 거야. 니는 계좌 정보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계좌가 부족하면 계좌 잔고 부족이라고만 띄워주고, 그걸 해주는 장치가 이제 우리 교통카드인 거죠. 하이패스랑은 달라요. 왜? 하이패스는 요즘에 차량 설치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원이 항상 들어와 있죠. 전자기 유도로 전기 회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얘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신호를 받아서 켜져가지고 그냥 정보 쏴버리는 거야. 항상 켜져 있는 거야. 맨 처음에 신호만 받으면 되는 거야. 요 네모 코일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전자기 유도야. 그 신호를 받아서 대기 상태에서 전원이 딱 켜지는 것까지만. 그 뒤에 나머지 작용은 전자기 유도랑 아무 상관이 없고 주로 라디오 프리퀀시, 그러니까 전파 동조 그 개인 정보 확인 시스템인 거야. 알겠죠? 예, 좀 다릅니다. 예, 요런 것들이 전자기 유도다. 얘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